어디 나오시지 않으셨어요? 그 EBS인가 어디에, 그죠? 네, 세계 테마계행. 그러니까요.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요리사부터 네. 대학 교수.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요리사부터 네. 대학 교수, 모터사이클 타고 방송까지 하고 싶은 일을 오늘 당장하는 신계숙 교수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화여자대학교 조리학과 교수, 중식 셰프 신계숙입니다. 야. 그래서 또 오늘 의상이 또 약간 네. 여기도 오토바이 타고 와야 되니까. 오늘도 좀 아라라랑 이거 하고 오셨습니까? 아니요, 퉁퉁퉁퉁. 이거군요. 두당당당당당당. 네, 할리. 네. 너무 멋있으신데 네. 이게 좀 할 일을 타시게 된 계기가 좀 있어요. 제가 갱년기에 몸이 화끈 달아오르는 증상을 느꼈어요. 일단 열증을 없애려면 폐쇄된 공간에서는 내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달리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생각을 해낸 거고요. 타던 것도 관둬야 될 나이다. 너 지금 뼈 부러지면 뼈도 안 붙어. 이래서 내가 앞으로 못하는 일이 더 많아지는구나. 그러면 오늘 당장 하자. 당장 가서 오토바이를 하나 샀죠. 원래는 할리로 시작한 게 아니고 125cc 스쿠터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강화도를 가는데 바람이 부르니까 이 스쿠터가 옆으로 이렇게 막 넘어지려고 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10배의 배기량 큰 걸로 1200cc로 바꿨죠. 1200cc면은 네. 자동차 중소형 차량 사실 배기량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경차보다 조금 더 네, 높죠. 경차보다는 더 높고요. 네. 또 확실히 덜 흔들립니까 진짜? 이거는요 거의 뭐 탱크 탄 수준이죠. 그래요? 네. 그래요? 저는 경험이 없으니까 좀 표현을 해주시면 어떤 느낌인지가 진짜. 옛날에는 이제 말을 탔잖아요. 예. 말이 딱 이렇게 안정감 있어갖고 딱까 했잖아요. 요건 이제 1단에서 퉁크 하면 이제 2단. 이건 뭐예요? 2단. 2단으로 넘어간 거예요? 네, 2단. 이게 이제 마력이라는 게 말 그대로 1마력이 말 한 마리가 끄는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1200마력이면은 말 1200마리가 끄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요? 네. 아, 모르셨어요? 몰랐어요. 전 타기만 하면 되니까 그건 알 필요가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 바이크는 한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나 하나요? 2,200만 원이에요. 와, 가격이 뭐 네. 꽤 하네요. 네. 네. 더 비싼 것도 많죠. 1억짜리도 있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네. 네. 그런데 이제 제 거는 다리하고 발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네. 그럼 혼자 갈 때는 이렇게 가다가 누가 사람이 있으면 딱 이렇게 멋있어 보이게. 그리고 이제 방송 찍을 때도 드론이 온다 그러면 딱. 에너지가 정말 교수님 대단하신 것 같아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네. 뭐가 힘드세요? 뭐가 힘드냐면요. 오토바이를 타니까 사람들이 자꾸 저보고 멋있다고 그거 하는 거예요. 멋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멋있으려고 자꾸 타니까 어깨가 너무 아픈 거예요. 찜질방 가갖고 막 이렇게 찌지고, 저렇게 막 찌지고. 신경외과 가갖고 막 전기 자극 막 받았다가 막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이 멋있게 보이기가. 맞아요. 아, 맞아. 네. 오늘도 사실 유키즈 촬영 오실 때 네. 그냥 택시 타고 오실 수도 있잖아요. 네. 뭐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까? 오토바이 좀 타고 아니에요. 원칙이 있어요. 뭐예요? 시장 갈 때는 스쿠터를 탄다. 사람 만나러 갈 때는 할리를 탄다. 왜냐하면 멋있어요. 이 말을 하루에 3번 이상 듣거든요. 8년을 그렇게 하셨으면 진짜 꽤 오랜 시간을 또 거기에 또 시간을 투자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갑자기 교수님이 이렇게 또 되시겠다 생각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네, 저는 이제 이 인생의 굽이 올 때마다 교수님의 이 가르침이 굉장히 컸었던 것 같아요. 요리사 하면서 또 요리를 가르치러 다녔어요.
하다가 특강을 한번 해라 하셔서 특강을 했더니 넌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러셨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됐고 석사를 하고 배화여대에 이제 전임으로 가게 됐죠. 교수님으로서 이제 학생을 가르치실 땐 모습이 어떨지도 궁금해요. 옛날에는요 네. 학생들이 지각을 하면 문을 다 잠궈버렸어요. 아 예전에는요. 네. 근데 요즘에는 지각을 하면 제가 문을 못 잠 거예요. 그럼 이제 지각을 해갖고 막 이제 보무도 당당하게 들어오잖아요. 왜 지각했어? 이러면은 늦잠 잤대요. 그러면요. 잘했어. 야 불면증보다는 늦잠 잔 게 나아. 밥은 먹은겨? 밥은 안 먹었어요. 밥은 먹고 해야지. 이왕에 늦는 거. 아니 근데 교수님, 네. 우리 그 학생들한테 인기 무지하게 좋으시겠는데요. 요즘에는 비대면이라 그 인기를 가늠할 길이 없네요. 이런 교수님이 계시면 얼마나 좋아요. 무조건 수업 신청하고 싶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교수님의 수업을 무조건 신청합니다. 진짜요? 네. 그래서 저희는 여자 대학이에요. 세훈 씨가 올까봐. 제가 올까봐. 그 직접 방송을 해보시니까 방송 현장은 좀 어떻던가요? 할수록 어렵더라고요. 뭐가 좀 늘 멘트를 생각을 해야 되고. 맞아. 특히 이제 음식이나 이런 쪽으로 또 가셨으면 네. 음식을 먹고 또 이 맛이나 그래요. 이런 느낌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게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5년을 해보고 야 이건 진짜 어렵구나. 근데 유재석 씨는 어떻게 30년을 하시고 15년을 이렇게 왕좌에 앉아 계실까? 그러니까. 사실 그게 더 궁금해가지고 그러게요. 제가 진짜. 그거를 여쭤보고 싶어갖고 오늘 왕자요? 예. 핑크랩. 미안하다 맛있어. 비결이 뭐예요? 비결이요? 예. 아 비결이 뭐 저도 그럼 세호 씨가 보기에 비결이 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비결은 네. 끊임없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좀 비결이지 않을까. 저도 비슷한 면이 아, 있네요. 그러세요? 1번 궁뎅이를 든다. 무조건 네. 궁뎅이를 들거든요. 여러 가지를 많이 또 하세요. 아, 교수님도. 저는 기타도 배웠다가 색소폰도 배웠다가 드론도 배우고 막 좌로 가고 우로 가고 뜨고 앉고 선회하고 요 정도는 알아둬야 내가 그걸 타고 댕기지. 서울에 올라오신 이후로 좀 인생의 중대 결심을 좀 하셨다고요. 네. 제가 네. 이제 서울에 와가지고 달 보고 매일매일 울은 거죠. 왜요? 엄마가 보고 싶어가지고 고향이 그리워가지고 울고 그렇지. 그래서 너무 외로움에 젖어 살다가 나는 이렇게 외롭게 혼자 살다 혼자 가야 되겠다 결심을 했죠. 네? 결심을 했어요. 그냥 중2 때. 중2 때 예, 14살에. 그럼 예를 들어서 혼자 살다가 가겠다고 하면은 뭐 기혼을 선언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아직까지는 얘기했잖아요. 중학교 때 이후로. 그러니까 하셨는데 그것은 마음만 먹었지 선언을 한 적은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니까 아까 하셨다 그런 거 아니에요? 선언이라고 하는 거는 독립선언처럼 이렇게 만장하신 가운데 여러분 그렇죠, 그렇죠. 저는 비혼입니다 이렇게 네. 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시고. 누가 내 얘기를 들어주겠어요. 그러니까 희망은 늘 열려놓고 그럼 지금도 지금도 그런 열려 거. 있나요? 아유 그러지. 지금도 그럼 예를 들어서 연애에 대한 것도 열려 있고 뭐 결혼에 대한 것도 열려 있고 다. 그걸 어떻게 내 입으로 말을 해가지고 오케이. 왜냐면 혹시 모르니까. 그러면은 내가 이제 그때 난 이렇게 혼자 내가 평생 이 세상을 살아가겠구나. 그렇지. 그렇지만 나에게 좋은 인연이 나타나면 난 언제든지 인연을 이어 나갈 생각은 있다. 그것도 말을 안 하고 말을 안 하고. 확 나타나면은 어때요? 이렇게 말하지. 어때요? 좋습니다. 자, 공통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네. 네. 교수님께서 이중 생활을 유지하는 원동력은 어떻게 되세요? 저 스스로를 뛰게 하는 것들은 어떤 호기심, 새 사람에 대한 관심, 내가 새로 마주할 취미에 대한 호기심. 호기심. 1막은 요리를 한 거예요. 2막은 학문의 향기를 맡은 것이고 3막은 오토바이를 탄 거예요. 난 3막밖에 안 했는데 또 뭐 배우지? 또 뭐 해볼까? 찾으면 바로 궁뎅이 들고 이제 그거 하러 갈 거예요. Every day is payday. Swipe my card, then I do the nay-nay. You're talking to a late date. I want a Kanye, yeah, not a Ray J. So that's a no-no. I'ma make back and use a Volvo. This convo beat like Drake, ayy. I already know what you're trying to say.
아이고. 아유, 안녕하세요. 지금, 아유, 예. 아. 안녕하십니까. 이쪽으로 앉으시죠.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경력 끝판왕 이력서의 주인공입니다. 과천경찰서 수사과장 송지연 과장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정이면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일선 서에서는 이제 서장님 바로 밑에 참모로 있습니다. 와, 3개가 있으시네, 3개. 세 계시네요. 네. 이게 이제 그 요즘 인터넷에 우리 그 송지연 과장님의 이제 그 이력이 공개되면서 이게 좀 그 경력 끝판왕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모신 건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송지연 과장님의 경력을 하나씩 그동안의 한번 저희가 경력이요? 원래 꿈이 뭐셨는지. 저는 원래 꿈은 화가였습니다. 아, 그래요? 네. 중고등학교 때부터 다 전공을 미술로 정해서 예. 한국화를 전공했습니다. 한국화를 네네. 대학교에서요. 네네네. 대학을 졸업하고 뭘 하셨는지. 사실은 저는 이제 작가가 되려고 네. 대학원 진학을 해서 계속 작품 활동을 하다가요.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네. 저희 세대가 IMF를 겪은 세대거든요. 그렇구나. 이제 집에서 대학원부터는 좀 네 힘으로 해봐라. 해봤으면 좋겠다. 작품 활동을 하기 위한 경제적 독립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좀 알아보다가 제가 은행에 취직이 됐습니다. 은행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직업, 그러니까 꿈은 그 화가셨는데 네. 은행에 취업을 합니다. 이게 홍콩 상하이면 HSBC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네네. 이거 외국 거기 은행. 들어가기 힘든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국내 기업이나 국내 일자리를 알아봤을 때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이야 경력 무관, 뭐 전공 무관 이렇게 좀 오픈돼서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 때만 해도 뭐 문과, 이과 그리고 미술 쪽을 뽑는다면은 뭐 산업 디자인이라든지 딱 정해져 있었어요. 모든 게 좀 열린 채용이라기보다는 좀 네네. 이렇게 정해져 있었군요. 근데 이제 거기가 외국계 은행이다 보니까 네네. 그때도 외국계 기업들은 좀 글로벌하게 이렇게 음. 경력 무관하고 영어 점수 있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한 번에 은행에 합격을 하신 거예요? 네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그러니까 그래요. 그럴 수 있다 네. 쳐요. 은행에서 얼마나 일하셨습니까? 은행은 사실 제가 1년을 못 다녔습니다. 에? 저는 이제 그 좋은 일을- 그 다니기 힘든 그 은행을 1년을 못 다니셨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은행원이 되고 싶거나 어떤 금융인이 되고 싶어서 사실 취업을 했던 게 아니라 저는 경제적 독립을 해서 작품 활동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네, 막상 이제 은행에 가서 업무를 해보니까 기존에 제가 이제 살아왔던 가치관하고 너무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부합하는 다른 직업이 뭘까를 이제 다른 직업을 찾았거든요. 어떤 그래서 직업을 또 뭐 찾으셨습니까? 이제 싱가포르 항공사에 또 입사를 하게 됐어요. 야, 얘기가 빠져드는데요. 항공사에 그러면 스튜어디스로 입사를 하신 거예요? 네네네. 와. 그것도 어려우실 텐데 이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럼 이제 저 승무원을 좀 택하신 이유는 뭐예요? 사실은 유학을 생각을 했었어요. 대부분 네. 예술 하시는 분들이나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 유학 준비를 많이 했는데 그때 IMF가 터지면서 유학을 갔던 친구들도 돌아오는 상황이었었거든요. 아, 맞아요. 사실. 그땐 그랬죠. 그래서 외국에서 내가 돈을 들이지 않고 돈을 벌면서 전시장도 다니고 그럴 수 있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 딱 맞는 직업이 이제 외항사 승무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그 화가의 꿈을 이루기 위한 또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는 가장 효율적인. 네네네. 아니 그러면 이게 좀 해외 미술관이나 이런 데 많이 다니셨나요? 생각보다는 많이 못 다녔습니다. 왜냐면 제가 생각했던 일보다 굉장히 승무원 일이 고되죠. 육체적으로 네. 고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계획은 많이 세워서 이 나라에 가면 여기 박물관을 봐야 되겠다 가봐야지. 했는데 이제 도착하면은 다시 비행기 출발하는 날까지 호텔에서 네. 나오지를 못하고 아 주무시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네. 신문 1면이 사법개혁 사기추이가 통과가 돼서 네. 이제 사법시험이 없어진다. 맞아요. 이제 로스쿨이 생겨서 더 이상 사법시험이 없어진다라는 기사가 하나 났었고 괜히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이게 없어지면 이제 더 이상 내 이력으로는 더 가기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같으면 이제 아, 되잖아요. 지금 갑자기. 에이, 이거는 진짜 아니, 이제 지금 더 이상 그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또 이러시면 안 아니 되죠. 여기서는 이제 예?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아무것도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냥 왜 홈쇼핑에서도 매진된다 그러면 막 괜히 마음이 불안하고 아니 그거는 이해가 돼요. 이거랑 다르죠. 다르죠. 아니 사법 시험이 없어진다고 아니, 그거를 사법시험이 갑자기 사법시험 준비했던 사람도 아닌데 갑자기 사법시험을 제 동생이 그때 법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책도 집에 있고 책도 있고 집에 있는 이제 헌법책을 한 권 해 지난 거를 들고 비행기에서 이제 주로 생각보다 저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럼 일단 저 그냥 솔직히 결과만 알려주세요. 붙었습니까? 네, 붙었습니다. 몇 년 만에 1차도 한 번에 하고 2차도 한 번에 하고 했습니다. 1, 2차를 한 번에 다 통과했어요? 아니, 일단- 말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아, 약간 지금 이건 좀 와, 어떻게 이럴 수가 한국화를 전공하셔서 아니 사법시험을 통과하셨다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고시촌으로 가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무작정 고시촌으로 갔죠. 저는 신림동 고시촌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신림역에 내리면 거기가 고시촌인 줄 알았어요. 신림역에 내려가지고 그 지나가는 이제 아주머니한테 고시촌 어디예요? 하니까 여기가 아니라고. 아가씨 못 걸어가요 이러는 거예요.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고. 그래서 택시를 타고 고시촌에서 제일 큰 학원 앞에 내려주세요. 약간 이렇게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학원에 다니신 거예요? 네. 아니 얘기만 들으면 제일 쉽네요. 그냥 신림역 가서 야, 나 그냥 사법시험이 택시- 이렇게 네. 쉬운지 몰랐습니다. 아니 근데 또 지금 경찰 시험을 또 보신 거예요? 네네. 어우, 어유. 아니 그 어디야? 아니 사법시험에 붙었고 그러면 뭐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로펌에 가서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요. 3년 정도 하다가 이제 처음에는 좀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필드를 뛴다고 하잖아요. 이제 재판을 뛰니까 재미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회의를 느끼게 됐던 게 변호사들이 선임 계약이라든지 수임료에서 자유롭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뇌물죄로 이렇게 재판 받으셨던 분이었는데 이제 수사 단계서부터 제가 조력을 했었는데 검사 앞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고 판사 앞에서도 눈물을 흘리시고 선처를 구하시고 그러시는데 다시 돌아오는 차만 타면 저한테 아니 검사 판사들 너무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뇌물 안 주면 누가 그 공사를 줘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섭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쵸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의뢰인이니까 그 사람이 검정색이어도 나는 회색이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 그렇죠. 사람이니까 네. 예, 그게 좀 반복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게 더 행복하겠다. 경찰 일을 하신 지는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저는 이제 2014년도에 배명을 받았으니까요. 이제 꽤 오래된 6년. 6년 정도, 7년 정도. 뭐 지금까지 제 입장에선 되게 오래 어우, 했는데 진짜 저는 이제 현장에서 하는 수사를 하고 싶어서 사실 경찰에 지원을 했고 이제 저희 같은 입직 경로는 이제 처음 2년 정도는 서초나 강남 큰 경찰서에서 이제 경제범죄 수사를 담당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법조에서 바라봤을 때하고 실제 실무를 하는 경찰에서 봤을 때하고 현실과 이제 수사 실무랑 또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랑 좀 괴리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형사소송법 체계는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이고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나라 형사사건의 98%는 경찰이 수사를 하거든요. 근데 어떤 결정이나 의견을 내릴 때 있어서는 협력 관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휘복종 그렇죠. 관계 안에서 어떤 경우는 실체적 진실이 왜곡되기가 쉬워요. 이 문제를 내가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그러려면 제가 일선서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그 업무는 청 단위로 들어가야 됐었어요. 되죠.